자,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내 사주 보기, 수박 겉하기 식으로 내 사주 아는 척 해보기, 명리학 공부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내 사주 내가 보기 스마트폰으로 먼저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면은 원광 만세력, 하늘 도마뱀, 천월기인 등등 많은 앱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원광 만세력을 깔았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좌측에 보면 이게 보이죠. 그러고 다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고, 하단에 메모란도 있습니다. 자, 내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의 구성 원리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사주의 구성 원리 전월일시로 되어 있죠. 사주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네 개의 기둥 같다 그래서 사주라 그러고, 팔자라는 것은 글씨가 한자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자죠. 그래서 팔자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전생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일간이라고 하죠. 목화토 금수에서 또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눠지겠죠. 1. 너널일시에서 일간, 나는 몇 월에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사주 해석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천간과 지지를 살펴보면은 사주에서 위에 내자를 천간이라 그러고 아래 내자를 지지, 또 그 속에 있는 것을 암장 또는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상단의 내자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며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나의 얼굴이고 나의 생각이고 음양오행 생극지하로 해석을 합니다. 지지라는 것은 땅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고 내 몸이며 나의 현실이고 합충 형파해 삼합 방합 십이운성 기타 신살로 해석을 합니다. 자, 암장 또는 지장간이라 그러죠. 너널일시에서 지지 속에 있는 천간을 뜻합니다. 천간을 나의 속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맛있는 수박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변의 여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자, 월지라는 것은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운의 뿌리도 되고, 월지는 엄마의 자리, 자동차로 따지면 운전사요, 군대로 보면 총사령관, 나라로 보면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본인의 특성, 성품, 성격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란 흔히 사람들이 대운이 들었다면 좋은 운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이란 뜻입니다. 대운에는 좋은 대운도 있고 물론 나쁜 대운도 있겠죠. 대운이라는 건 자연 환경을 뜻합니다. 사주 원국이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대운은 도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비오는 깜깜한 좁은 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조그만 자동차라도 고속도로를 만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대운 보는 법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누긴 하는데 숫자도 이제 1에서 10가지가 있겠죠. 어떤 학자는 천간을 5년, 지지를 5년 나눠 보는 관법도 있고, 또 천간을 30%, 지지를 70%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5대운에서는 월천간하고 합이 되고 6대운에서는 월지하고 충이 됩니다. 이때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전목대운이라고 해서 진술충미 대운에서는 더욱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세운 월은 보는 법, 사주 구성 원리에서 365일 1년마다 바뀌는 운을 세운이라고 하고, 세운은 학자에 따라서 천간을 70%,
지지를 30% 보기도 하고 또는 5대5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월운은 보통 30일마다 바뀌는 운이고 일지는 하루 24시간에 뜻하고 시지는 2시간마다 바뀌는 운을 뜻합니다. 세운과 월운은 그 해의 구체적인 사건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 음양오행 생극제화. 나는 몇 월에 무엇으로 태어났나. 사주 원국에서 음양을 먼저 보고 이런 경우는 양양, 음양이 5대로 잘 균형이 맞았겠죠. 그 다음에 오행 다물을 먼저 파악합니다. 많은 오행과 없는 오행은 내 인생의 크나큰 화두입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음양 오행은 나무의 뿌리와 큰 가지와도 같습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골조, 뼈대, 외벽입니다. 건물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상가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트럭도 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습니다. 년주, 월주, 이주, 일주, 시주. 옛날에 인간의 수명이 약 60세였습니다. 그럴 때는 년월 일시를 약 15년씩 잘라서 보았는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20, 30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경험상 년월 일시에서 년은 1살에서 20세 운을 보고 월주는 청년 운으로 20에서 약 40살의 운세를 보고 일주는 장년 운으로 40세에서 60세, 시주는 말년 운으로 60세 이후 또는 퇴직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말년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궁성론. 자리에 따라서 년월 일시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집니다. 년천간은 조상을 봅니다. 조부. 년지는 조모, 할머니를 보고 월천간은 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를 보고 월지는 엄마 월지를 보고 일간은 나와 내고 일지는 나와 배우자를 봅니다. 시천간은 나의 미래고 시지는 나의 자식을 보는 자리입니다. 자, 일간희기론은 자연의 이치로 물상론으로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강사주에 가을에 태어난 소나무는 경금, 도끼가 있으면 좋습니다. 경금으로 가지를 치고 다듬은 다음에 큰 인물이 되겠죠. 가지는 정화로 태워서 추운 겨울에 인간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덕과 의식주가 풍만해지겠죠. 이렇게 보는 관법을 일간희기론이라고 합니다. 자, 육친론, 사주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부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자, 육친론이라는 것은 아식제 관인, 다시 말해서 부모, 형제, 자식, 나와 육친 간의 인연이 있나, 부모 덕이 있나, 배우자 덕이 있나, 자식 복이 있나, 이러한 육친 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십신 또는 십성론. 십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봅니다.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릇의 크기, 그릇의 종류, 그릇의 용도를 파악합니다. 십신에는 10가지 이런 게 있죠. 비견겁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격국론이라는 것은 정팔격 해갖고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정제격, 편제격, 식신격, 상관격, 이렇게 정팔격, 팔격이라 그러고 또 걸록격, 양인격을 합쳐서 십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격, 외격, 또 특수격에는 복덕수기격, 합기격, 종격, 일행기득격, 이기상생격, 이기상극격, 이런 특수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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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해 또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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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 이렇게 때는 찬 바닷물에 아주 차가운 알래스카, 그럴 때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사주를 해석을 합니다. 또 병호 해서 뜨거운 아프리카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수격에 해당되고, 외격에서 또 5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곡직격, 염상격, 가세격, 종역격, 윤학격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목일간, 간목, 을목일간일 때 지지에 삼합, 방합, 목국이 되고 재관이 없을 때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재관이 있을 때는 pak격이 돼 갖고 그냥 억부용신으로 봅니다. 자, 12운성, 12운성이라는 것은 포태양생욕, 대건황세, 병사묘. 사람이 포라는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태라는 것은 수정이 되고, 양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생이라는 건 태어나고, 요건 태어나면 아기 목욕을 시키죠. 대관왕은 출세길에 나갔다가 새는 때가 되면 퇴직을 하고 병들고 죽어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을 12운성이라고 하는데, 12운성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식으로 체격과 체력을 보는 것입니다. 체격이 크다고 힘이 꼭 센 것은 아닙니다. 또 키가 적다고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주의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주로 성품, 직업, 수명, 질병, 육친, 부부 속궁합을 보는데, 경험상 부부 속궁합 보는데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망 또는 천중살이라고 하는데, 천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입니다. 남자는 10명인데 여자는 12명이야. 여자 2명 짝이 없네. 꽃은 피었으되 열매가 없다. 흉성이 공망이 되면 좋고 길성이 공망이 되면 안 좋겠죠. 공망에도 크게 보면 일주공망, 연주공망, 전로공망 이 3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일주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년, 월, 시 3곳을 비교해보고, 연주공망이란 연주 기준으로 일지, 배우자궁만 보게 됩니다. 전로공망은 일간이 큰 물, 임계수를 만난다는 뜻으로 시지만을 봅니다. 공망의 위치에 따른 해석도 물론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신살론, 신살이란 좋은 귀신을 신이라 하고 나쁜 귀신을 살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이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라면 신살은 나무의 꽃과 나무잎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몇 개 떨어지고 썩어도 나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전염병이 번져서 나뭇잎이 전부 병충해 들면 엽록소 작용을 못해서 가지부터 메마르고 뿌리까지 썩어 결국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살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살에는 종류가 수백 가지 되지만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신살 20-30개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괴강, 백호, 양인, 천라지망, 천월긴, 원진, 귀문, 도화, 진도화, 홍념, 탕화, 학창, 문장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신론, 개운법. 용신이란 일간이 채 몸이면 용신은 정신입니다. 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 사주 팔자를 보는데 50%는 용신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신은 수명과 생사 시기를 결정하며 부귀 빈천을 측정합니다. 용신은 가정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으로 재물, 관록의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신은 일간의 사주 팔자를 끌고 가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장명의 원리도 용신을 알아야 합니다. 용신법에는 선천적 용신법, 후천적 용신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고, 또 크게 보면은 억부용신법, 조용신법, 병약용신법, 통관용신법, 전황용신법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신을 알아야 용신에 맞는 장명, 색깔, 숫자, 방향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주를 보는 목적에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신을 알아야 개운법도 알 수가 있고
사주를 보고 좋다 나쁘다 알았는데, 나쁘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책이 없다면 사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계응법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만세력으로 내 사주 보기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